자, 여기서 보게 되면 생물의 분류라고 되어져 있죠. 생물의 분류는 생물의 공통적인 밑줄, 공통된 특징을 무리 지어서 무리 짓는 걸 말하고 이거를 계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종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생물학적 같은 종이다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여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해요. 서로 교배가 생식 능력이 있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걸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교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노새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노새의 특징은 단점만 얘기할게. 말보다는 좀 느려. 그 다음에 당나귀보다는 지구력이 떨어져요. 장점을 얘기해 볼게. 당나귀보다는 빨라요. 말보다 지구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이 되는 애들만 있는데 문제가 그러면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인가요? 한다라면 대신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생식 능력이 없어. 얘네들은 구자. 대표적으로 호랑이랑 사자랑 교배하면 라이거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그럼 호랑이랑 사자랑 같은 종일까? 아니에요. 첫 세대는 나오는데 얘네들도 구자예요. 그래서 못 나요. 안타까운 애들이야. 이럴 때는 첫 세대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다음 세대 못 나오는 건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분류 계급. 종을 가장 하위 단계로 가장 크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유형 관계에 따라 상위 단계로 나누는데 종속, 과목, 굳이 외우는 종속, 과목, 강문,계, 역이라고 해서 가장 큰 범위고 점점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거 분류 균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각 생물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유형 관계를 분류하는 생물 무리로 되어지는데 여기 되는 거 자, 유형 관계가 가까운 종일수록 하나의 속을 이루고 유형 관계가 속이 모여 하나의 과를 계속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몰라할 때. 대신 요거는 좀 기억하자. 요 정도는 종속, 과문계, 강문계, 역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명, 이름을 붙이기로 했대요. 이름. 그래서 이명법이라고 해서 학명에서 속명, 종속명, 명명자, 명명자를 만든 린네가 많이 해서 그래서 호모사피엔 린네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속명하고 종소명은 라틴어나 라틴어화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당시에 이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많이 정리한 사람이 린네라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 정도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통을 보도록 할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진화적 유연 관계를 따져보는 거. 그래서 얘는 나무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공통조상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파생이 되어지고 여기서 또 파생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침팬지 같은 경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린 유인원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자손이 아니라 형제 라인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원숭이에서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렇지 않고 어떤 공통의 조상이 있었으면 이렇게 파생돼서 형제 라인이 된 거여서 원숭이가 이쪽에 있으면 우리는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겠지만 우리 사람 호모사피엔이라는 애들은 호모사피엔이 있고 에렉투스가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종류별로 나뉘다가 지금 우리만 살아남고 다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문제 풀어야 돼? 뭐 했다고? 좀 이따 문제 풀자. 그 다음에 생물 분류 체계. 야, 이러다가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은 퇴근이지. 난 바로 짐 싸고 나갈 거야.
생물 분류 체계. 생물 분류 체계는 종의 특성을 비교하여 유형, 항상 계속 나오는 단어가 유형관계. 여기서 유형관계라는 것은 비슷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뭐니 해도 식물과 동물로 나뉘죠. 근데 공통 조상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그 중에서 또 조금 더 중간 단계가 원생생물계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종을 나누면 원생 이전엔 원핵이 있고 원생이 있고 식물과 동물과 균계가 있는 거고. 요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세균. 병원체 할 때 원핵생물, 세균을 얘기하는 거고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균계. 기억나죠? 여기를 나면서 식물계와 동물계로 나뉘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뉘게 되어진다면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면서 진핵생물, 원핵생물이 된다는 거. 안 외우셔도 돼요. 만약에 굳이 불안하다고 한다면 시험 돼서 며칠 안 남았을 때, 불안해. 나머지 건 중요한 부분 다 됐어. 어느 정도. 그럴 때 외워주시는 거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세균. 여기서 세균은 원생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이 있다는 거. 여기서 쫙 쪼개서 이쪽이 원핵이 되는데 원핵은 말 그대로 핵막이 없는 걸 얘기해. 핵막이 없는 애들, 핵막이 있는 애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포벽이 있고 없고로 나눈다는 거. 일단은 여기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가 돼. 여기. 그래서 얘네들과 얘네들이 구별이 되고 얘네들은 얘와 얘를 구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염색체의 모양은 여기서 선형으로 되어 있느냐 원형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얘는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서 가주면 조금 더 이해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선 없음이고 있음이고 이렇게 구별을 해준다라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예전에 생명과학 2에 아니야 정신 차려. 생명과학 2에 있다가 생명과학 1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결코 절대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구성하는 세포 단세포고 다세포라는 거. 세포벽은 동물계는 없고 얘네들은 있다라는 거. 광합성은 할 수 있다 없다에서 이렇게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당장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지 않고 나중에 구별할 때만 잡아주시면 되어질 듯 싶어요. 솔직히 말할게. 이거 나도 안 외웠어. 왜냐하면 작년 기준 했을 때 생명과학 1에 없었고 생명과학 2에 있었거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고3들이 내신을 볼 때 1학기 때는 보고 2학기 때는 안 봐요. 근데 이 생명과학 2가 1학기 때 어디를 보냐면 세포라든지 광합성, 호흡, 그다음에 유전적인 부분만 나가지 생태계 쪽은 아예 버렸어요. 그다음에 학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수업해본 나도 까마득해. 너희 학교 선생님은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지. 나는 그래도 간간히는 했어. 얘가 선생님 저 죽어도 생투 수업 수능 볼 거예요. 이런 아픈 애들이 있거든. 그럼 그 애들이 설명은 해주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수능에서조차도 얘네들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지. 자, 얼른 문제를 풀어보실까요?